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오늘 이제 명절 연휴 첫날인데, 이제 또 잘 푹 쉬고, 아이들도 다시 또 학교에서 이제 종업식을 하고, 이제 또 봄방학을 맞이하는 또 그런 또 이렇게 변화가 있는, 어제 오늘을 겪고, 저는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오히려 안 하고, 많은 활동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집에서 제 개인적으로 뭐 잠을 자거나 쉬거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저 책을 읽거나 이런 시간들을 좀 보내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더 그러니까 뭔가 많은 활동을 하는 것보단 그러니까 활동을 해야 될 때는 또 하는데 그러니까 뭐 너무 체력이 없고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나눠서 분배를 잘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그래서 뭔가 이제 뭔가 내가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 될 때는 살지만, 뭐 그 외에 이제 좀 그러니까 에너지를 막 여기저기, 에너지를 다 보여. 진짜 왜 그러냐. 에너지를 그렇게 막 좀 낭비하고 싶지 않을 때는 집에 있는 편인데, 어, 이제 제가 든 생각이 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주제를 얘기 한번 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뭐 약간 또 이제 또 약간 수다가 떨고 싶어진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하자면 에너지를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막 에너지 소진하는 거를 사실 좀 싫어하는 편인데 에너지를 쓸 때는 쓰고 또 비축했다가 또 에너지를 썼다가 비축했다가 이제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삶이 그러니까 내 삶이 뭔가 이렇게 그냥 너무 집순이처럼 그냥 완전히 그냥 집에 콩 박혀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살 때도 있고 나가서 또 일할 때는 또 멀쩡하게 되게 뭐 힘센 아이처럼 힘세게 씩씩하게 아주 그냥 척척척 잘하고 이러는 걸 볼 때 나는 되게 다른 사람인가 뭐 내가 좀 위선적인가 이게 아니라 그게 저의 전략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힘을 안 쓸 때는 힘을 빼고 힘을 뺄 때는 확 빼고 확실히 빼고 또 힘을 쓸 때는 또 확실히 쓰고 운동할 때 힘을 뭐 적당히 빼고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운동을 할 때는 적어도 힘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나가서 현실에 부딪히고 살 때는 딱 이렇게 힘주고 살고 돌아와서 집에 있을 때는 이제 완전 릴렉스해서 힘을 빼고 이렇게 살고 그러니까 그게 다 집에 있을 때는 애가 완전히 폭삭 망가진 거고 나가서 일할 때는 또 다시 살아났네 이러고 집에 있으면 죽은 것 같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집에서 쉴 때 완전히 그냥 저렇게 시체같이 잔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시체같이 완전히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쉴 때는 그냥 확실하게 쉬고 또 나가서 돌아다닐 때는 또 반짝반짝 신나서 이렇게 막 사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하는 둥 마는 둥 아니고 힘 없어가지고 막 아파서 이런 골골대는 게 아니라 또 할 때는 또 힘 빡 들어가서 하고 이런 거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너무 이제 극명하니까 쟤는 기복이 있네 뭐 기복이 심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둘 다가 다 컨디션이 좋은 상태인 거예요. 네, 나가서 일할 때 긴장도 하고 막 이렇게 딱 집중해가지고 막 긴장도 할 정도로 집중해서 하는 것도 저고 열심히 사는 거고 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완전히 풀어져서 완전히 그냥 거의 잠순이처럼 겨울잠 자는 곰처럼 잠자고 먹고 책 읽고 뭐 목표 쓰기 하고 그냥 별거 없는 그냥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것 같은 최소한으로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만큼 움직인다 할까? 그러니까 뭐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그다음에 애들 챙기고 애들도 먹이고 이제 자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쓸 거 쓰고 뭐 읽을 거 읽고 내 머리는 또 써야 돼 굴러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점점 그런 삶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는 되게 자책감도 들고 남들도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이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오타쿠라고 하고 뭔가 무능한 사람이고 무너지고 실패한 인생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잖아요. 오타쿠라고 하고 뭐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고 이제 집 밖에 안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아주 그런 삶만 살면 안 되죠. 하루 종일 24시간을. 근데 뭐 그 생애 절반은 그래도 바깥에도 나와서 경제 활동이나 이런 사회 활동을 하면서 또 내가 쉴 때는 그렇게 살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스타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 사람의 스타일.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건어물려라는 그 말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 건어물려라는 게 이제 그것도 저희 때 용어 같은데 사회생활 할 때는 완전히 프로페셔널하고 와 진짜 일 잘하고 막 똑부러지고 진짜 그런 직장 여성인데 집에서는 완전히 후드티 입고 그냥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오징어 다리나 뜯으면서 응? 드라마 보고 뭐 게임하고 완전히 집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다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회도 한 개인도 그렇지만 인류도 계속 그랬고 발전하고 진화한 것처럼 한 사회가 이제 계속 문명화되고 발전화됨에 따라서 어떤 규정된 정확한 삶의 모습이 삶의 스타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최적화되는 삶이 생긴다고 삶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건어물려라는 게 그 당시에 뭐 되게 비판의 대상도 아니었고, 그냥 그게 약간 트렌드처럼 되게 재미있는 사회 현상인 것처럼 이렇게, 부각이 됐던 거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막, 회사 갈 때나 직장 갈 때,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는 막 진짜 완전 프로페셔널이야. 막 정장 입고, 렌즈 딱 끼고, 뭐 구두 신고 항상 정장의 구두에 완전히 프로페셔널하고 일에 대해서 칼 같고 막 이게 이런 사람인데 집에서는 그냥 완전히 막 그냥 후드티 하나 입고 머리는 떡이 되고 머리 며칠 안 감아도 그냥 그대로 있고 근데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막 안경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안경 끼고 게임을 하는지 드라마를 보는지 그냥 집에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완전히 그냥 퍼질러서 이런 사람들 얘기가 되게 한편으로는 저게 뭐 하는 거냐 이럴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약간의 어떤 선망이랄까? 멋있다기보다 왜냐면은 그게 우리 인간에게 있는 너무 자연스러운 그 성향이고 본성인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쟤도 저렇구나. 쟤도 저런 면이 있구나. 저렇게 완벽해 보이고 진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사회인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갓생이죠. 말하자면 요새 말하는 갓생을 사는 사람이 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렇게 또 그렇게도 하는 거지 보면은 이제 이게 요즘에는 다시 또 갓생이 또 일상생활에도 적용이 돼서 뭐 오늘 운동 완료라든지 뭐 그냥 여전히 그 직장만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도 취미면 취미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애면 연애 뭐 공부도 뭐 부업이면 부업 자기 또 뭐 세컨드 잡 뭐 N잡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부업도 막 하고 막 소일거리 만들어 돈 벌고 뭐 또 뭐 유튜브도 하고 뭐 블로그 인스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돈도 번다 그러고 뭐 또 이제 또 다른 흐름으로는 이제 그렇게 뭐 쉴 때 쉬는 게 아니라 또 그 시간까지도 이제 뭐 직장이 자기를 영원히 책임져 주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 직장은 직장대로 그냥 한 발 걸쳐두고 이제 자기 생활권 안에서 그냥 이렇게 뭐 게임하고 왜냐면 직장만 믿을 때는 직장이 훌륭할 때는 직장만 믿고 나면 집에 와서 놀아도 되지만 직장이 나의 평생 직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굳어지니까 이제는 그 직장은 뭐 최소한으로 거기서는 어떻게 지내고 나와서 그 외의 시간에도 그 직장에서 버는 만큼 벌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만약에 직장에서 버는 돈 이상으로
그 직장 외에서 번 돈이 생기면 그 직장을 그만둘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그 직장 활동 외에 그런 부수익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흐름이고 변화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냥 회사만 좋은 회사만 들어가면 완전히 얘는 이제 꽃길이야 막 이런 이미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회사에서만 잘하면 되고 회사에서만 잘하면 되지 일만 잘하면 되지 그리고 그 외의 생활은 뭐 퍼질러 있던 건어물려가 되던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뭔가 그런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래 그게 인간다운 거고 그게 인간이야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어떡해 어떤 그런 숨통이 트이는달까 자기 자신은 그렇게 대놓고 못해도 그래 일 잘하고 저렇게 완벽한 사람도 집에서는 저렇게 건어물려가 된다는데 자기도 일을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직장 생활에서 할 만큼 하고 그냥 그 외의 생활에서는 자기 맘대로 살면 어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는 어떤 이렇게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 아무리 회사에서 완벽하게 정말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라도 이 회사가 언제까지 이 사람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일수록 능력이 더 많다 보니까 이 회사 안에서만 비전을 찾는 게 아니라 회사 밖에서도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내가 사업을 해도 잘할 것 같은데 아니면 요즘 같은 때는 진짜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블로그라든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마케팅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재능을 회사에다가만 썩히고 묵히는 거는 누구 좋으라고 남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적당히 살고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죠. 회사에서는 좀 적당히 아주 밉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그 민폐 끼친 뭐 월급 루팡이라고 하잖아요. 월급 루팡이란 소리까지만 월급 루팡이 되지 직전까지만 월급 루팡이 되지만 않으면 되지. 월급 루팡 소리만 안 들으면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회사 생활하고 나와서는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어떤 진짜 뭐 회사에서 한 30-40%의 에너지를 썼다면은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나와서 회사를 퇴근하는 순간부터가 자기는 이제 이제 하루가 시작인 거야. 막 그래서 오늘 그때 뭐 블로그 맨날 쓰기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 마케팅 또 뭐 쇼핑몰도 운영하고 또 뭐 유튜브도 하고 요즘에는 그 무인 창업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그 돈을 이렇게 알뜰하게 모은 거 가지고 보증금에 이렇게 월세 싼 데 가서 무인 아이스크림, 뭐 무인 카페, 뭐 무인 그 세탁소 이렇게 무인 조그마한 그 규모의 무인 가게들이 있잖아요. 무인 점포 이거를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인이 무인 점포를 차리는데 뭐 명의는 아버지 명의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족들 하는데 합법적으로 법에 걸리지 않는 한도에서 무인 점포를 차려가지고 돈을 벌고 그걸로 또 부수익을 만들고 그래서 유튜브도 얼굴 안 나오게 이렇게 비공개로 해서 유튜브 해가지고 또 부수익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진짜 뭐 이제는 회사에 목을 메고 회사만 진짜 충성하고 회사한테만 충성하면 다인 줄 알고 회사의 모든 것을 다 에너지를 쏟는 시대가 아닌 거죠. 아니라 자기가 1인 사업가 1인 그런 마인드가 더 강해져서 그렇게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저대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이클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진화의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화의 방향이나 어떤 순서가 있는데 저 역시도 요즘에는 이게 뭐 살아났다 죽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가서 일할 때 나가서 일할 때는 되게 빠꼼하고 똘똘하고 총명하고 영민하게 세상을 가고 뭐 집에서는 완전히 그냥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완전히 그런 좀 이상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변명을 한다기보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세상을 공부하고 탐색하고 열심히 눈과 귀와 모든 걸 열어놓고 세상을 탐색하고 호기심 있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잠깐은 또 그 세상과 나를 좀 분리시켜서
내가 에너지를 뺏기거나 뭐 내가 나에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주입하는 걸로부터 나를 좀 이렇게 분리해서 나라는 공간을 좀 마련하는, 나라는 공간을 지키는 그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네, 지금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대기업에서 지금 직장 생활, 그냥 우리가 평범하다고 보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이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 부수익을 창출하는 그 사람들하고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나 그 사람들의 사이클인 거잖아요. 이 삶의 방식이고 스타일인 거고. 저 역시도 지금 제가 하는 선에서는 너무 이제 만약에 내가 막 밖에 나가서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뭐 일을 하려고 하고, 그게 남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도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란 말이죠. 내 마음가짐이나 내 어떤 정서적으로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배우려고 하는 것들이 많고 실제로 보고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 정리가 되고 파일함이 정리가 되듯이 이제 막 우후죽순으로 정보들이 막 들어왔다가 그게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저는 집에서 갖는 휴식. 집에서 잠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맨날 잠이 들어있기도 하고 깨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식이 있거나 있다 없다 하고 뭐 이런 시간들, 또 그러니까 멍 때리는 거랑 비슷할 수 있죠. 몸과 마음을 그냥 릴렉스해서 그런 내가 배우고 알게 된 것들이 내 기존의 생각과 기존의 그 잠재되어 있던 어떤 무의식이나 잠재되어 있던 모든 잠재력과 내 안에 있는 잠재력들과 그런 것들과 섞여서 다른 어떤 결과물을,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나가 융합이 돼서 다른 결과물을 도출되기 위해서 또 다른 그 진일보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갖는 시간은 저한테는 아주 릴렉스하는 시간인 거죠. 릴렉스 타임인 거죠. 그 유튜브에서도 어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DMN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우리 뇌에는 DMN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은 멍 때릴 때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그 DMN을 통해서 창의성이나 뭐 아이디어나 이렇게 획기적인 뭐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같은, 뭐 이삭 그 뉴턴의 그 만유의 법칙,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처럼 이렇게 뭔가 고심하고 항상 이렇게 집중하고 있던 그 에너지를 잠깐 놓아주고 이렇게 딱 릴렉스하고 멍 때리고 있을 때 아이디어들이, 그 DMN이라는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확 떠오르고, 그것이 이제 어떤 인류를 진짜 바꾸는 아주 그냥 정말 대단한 발견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걸 보면서 나에게 내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물론 그 비율을 너무 쉬는 시간을 너무 오래 가지면 또 안 되죠. 안 되겠지만 내가 열심히 일을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런 나에게, 고생했어, 수고했어, 좀 쉬어도 돼 라고 하면서 쉬는 시간을 갖는 것도 확보해주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저는.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내가 출근할 때, 그래도 오늘만 가면 내일 쉬네. 내일이 휴무거나, 휴무 언제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휴무가 뭐 내일이다, 모레다 이러면은, 그래도 오늘 갔다 오면 쉰다. 오늘 갔다 오면 또 좀 쉴 수 있다. 이러는 게, 내가 좀 너무 사람을 나가서 일 열심히 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잘해서 뭐 해. 이렇게 내가 내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쉴까를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그렇게 강요하고 자꾸 쉬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런 거란 거죠. 내가 온전히 나를 쉬게 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나를 아끼는 거잖아요. 남들은 일주일 내내 안 쉬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뭐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훌륭하다고 하지만, 그거는 어떤 때 보면 자기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에게 자기 자신을 되게 가혹하게 대하고, 그 자기 자신의 주인인데 자기 자신을 되게 가혹하고 혹사시키는 어떤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번아웃이 오고 이제 공허감이 빠지고, 그 정도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몸에 이상이 생기고 병에 걸리고 뭐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거는 진짜 돌이킬 수가 없는 거고 더 큰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도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했는데 이미 이렇게 자기가 망가졌어. 그러면 그 망가진 걸 돌이키고 회복하기 위해서도 자기가 원치 않았던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또 비용까지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의 대가로? 그런 자기를 혹사하는 것과 가혹하게 대하는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기 정서는커녕 자기 신체에도 자기 돌아볼 겨를이 없어서 그냥 그게 열심히 사는 거고 그게 바로 성공의 길이라고만 입력이 돼서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렇게 하다가 몸과 마음이 망가져서 이제 돌이킬 수 없어서 이제 정말 어쩔 수 없이 휴식을 취해야 되는 때가 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쌓아온 어떤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 비용, 돈까지도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데다가 쓰는 게, 쓰는 게 얼마나 아깝냐는 거죠.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게 너무, 결국 뭐, 말하자면 그렇게 하려고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그동안 일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돈을 쓰려고 돈을 번 거나,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보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균형을 맞추면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게 무조건 놀러 다녀라, 놀러 다니기나 좋아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는 놀러 다니는 게 쉬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집에서 집콕하는 게 쉬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본인 스스로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완전히 나가 떨어지게 놔두지 않도록 나는 여기까지는 허용 가능해. 여기까지는 내가 잘 버틸 수 있어. 근데 그거 이상은 난 안 돼. 그거는 허용하지 않아. 딱 선을 긋고 단호하게 하면서 자기를 지키고 그래서 자기한테 휴식 시간이나 자기한테 뭐 맛있는 거 먹게 하고 좋아하는 거 보게 하고 좋아하는 거 이런 정도로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면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뭐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힐링이 일어나고 정말 자기 발전과 여러 가지가 일어나서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얼른 찾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좋아 이 일하니까 너무 좋아 이런 사람보다는 듣기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그 듣기 싫은 소리를 참아가면서 듣고 있어야 되고 하기 싫은 거 하고 있어야 되고 보기 싫은 것들 보고 있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인해서 쓰이는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냐는 거죠. 소모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그것들을 내가 원래 좋아했던 거,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 내가 보고 싶었던 거, 내가 듣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로 나를 다시 채우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좀 해주는 것들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즘에 일하고 와서, 뭐, 집에 와서 이제 막 일 안 할 때는 쉬고, 늘어져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저에 대해서 허용치가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저에 대해서 그래도 여전히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자다가 깨서 눈 뜨면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되고 나 잘 못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 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 전만큼은 안 그래요. 그냥 나는 이래도 또 내가 하려고 하면 또 하니까 또 다시 일할 땐 또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찾아야 되고 할 땐 또 하니까 지금은 이유가 있는 거라 이렇게 내가 쉬고 나를 좀 케어하는 것들이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좀 나를 허용해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걸 말을 길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 건 아닌데 꼭 무슨 변명하려고 잠 많이 자고 늘어져 있고 맨날 누워 있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괜히 찔리니까 변명한다는 게 그렇게 뭘 구구절절히 뭐 이것저것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갖다 붙여가지고 변명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그냥 저는 어쨌든 그런 거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있는 거다. 자유로워지고 있어서 자유로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고 그러고 있는 것 자체도 나는 기쁘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메타인지를 써서,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고 있냐 안 그러고 있냐,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에 내가 되게 연연해지고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랬다면, 그러니까 뭔가 이런 나를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나 스스로도 나를 되게 감시하는 거예요. 우리 방에 CCTV가 있고 우리 집에 CCTV가 달려가지고 내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낮밤에 바뀌었는지 어쩐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아무도 모를 테지만 나 스스로가, 내가 나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그게 검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나 스스로를 계속 감시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쉬고 있어도 되게 불편하고, 아니 누가 뭐래나? 그러니까 쉬고 있어도 되게 뭔가 불편하고, 잠을 자도 불편하고, 무슨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가서 일할 때는 그게 아무리 허드렛 일이고 남이 볼 때 되게 그래 보여도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아 그러니까 뭔가 그 죄책감을 떨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나가는 게 좋고 이랬거든요. 그게 무슨 종류의 일이냐, 이거보다도, 내가 맨날 집에서 잠만 자고 쉬고 먹고 잠만 자고 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있는 것은 왠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책을 읽거나 뭐 이렇게 해도, 책을 읽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뛰쳐나가야 될 것만 같고, 이래서 그냥 잠깐 뭐 어떻게 무슨 뭐 이게 뭘 통해서 무슨 일이든 간에 그거 하고 있으면, 일을 하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게 됐죠. 이래서 일을 하는구나. 이 일의 본질도 알게 된 거예요. 일이 물론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원하지 않는 자극들일 수도 있어요. 그치만 이제 이게 크게 커져. 너무 집에서만 있는 것 같고 내가 잠만 자고 뭔가 많이 너무 오래 이런 시간을 가진 것 같다 그러면 마음에서 이제 불안하고 자책감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뭐라도 찾아서 나가요. 빨리 어떤 일이라도 어떤 알바든 뭐 알바를 찾아서든 이렇게 나가. 그러면은 그게 어떤 사람이었던, 이전에 또 내가 욕하고 나빠 싫어 이랬던 사람이고 그런 환경이었어도 그냥 그 나갔다는 게 자체가 좋으니까, 그냥 나가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좋으니까 오히려 여기 내가 집보다 이게 천국인 거죠. 내가 자책감을 갖게 되고 스스로를 찌르고 죄책감 느끼고 그랬던 그 자책감을 느끼는 공간보다는 일을 하고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일터가 내가 일을 하고 있음으로써 나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내가 뭉개져 있는 것 같은 게 나도 보기 싫으니까, 뭉개져 있는 것 같은 내가 보기 싫으니까 그걸 떠나서 뭉개져 있지 않고 뭔가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거를 되게 보면,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싫으니까 이제 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뭔가 땀 흘리고, 그 노동의 가치를, 좋다 이럴 때는 희열이 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희열과 기쁨이 또 이제 또 차오르다가 이제 이게 저울 시소를 타는 것 같은데, 이제 이 기쁨이 커지면은 역시 일하는 게 이렇게 최고야, 일터가 최고야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또 거기서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안 보이면서 일할 때가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또 이제 저건 저렇구나, 이건 이러네, 이 사람은 또 이러네, 또 이제 문제가 보이고 뭔가 비판할 거리도 생기고 마음에 이거 아닌데 계속 같은 방식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생기면,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일을 함으로써 보상을 받았던 그 기쁨보다, 또 이제 일로 인해서 오는 압박감이나 이 스트레스가 커지면, 이제 또 쉴 때가 된 거죠. 그러면 또 쉬어요. 쉬고, 쉬면은, 역시, 그래도 일을 하고 집에 오니까, 일을 하고 집에 오면 그냥 집에 아무것도 없어도 집 자체가 천국이야. 이러면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냥 집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식들과 내 가족이 있고, 내가 뭐, 완벽한 게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집에서는. 내 몸뚱아리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내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천국인 거예요. 그냥 누우는 순간부터 천국인 거예요. 그러고선 또 이제 또 시간적으로 여기 있는 시간이, 집에서 있는 시간이 좀 길어졌어.
조금 답답해. 그러면 또 나가요. 또 찾아서 또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게 짓누른 그 어떤 집에서 있는 시간에 대한 나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런 것들이 무거워지면 이게 커지면 다시 이제 일터에서의 기쁨을 누리러 일터로 나가고, 네, 일터에서의 기쁨보다 일터에서의 오는 어떤 압박감이나 아유 막 또 스트레스가 커지면 이제 다시 또 집으로 오고, 집에서 있는 게 너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저기 뭐 퍼질러져 있다 이러면 또 나오고, 또 집에 또 거기서 집에 아유 역시 집이 최고야 이러면 또 집에 오고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장인들도 한 사이클, 이제 하루라는 사이클 안에 이게 들어가면 이제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되는 거죠. 집에 있는 시간에서 이제 일터로 가야지. 일단 또 내일 일터 아침에 출근해야겠네. 회사 가는 게 좋다. 이러면 이 사람은 아침에 가는 게 좋은 거고. 근데 또 퇴근할 때쯤 되면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 그러면서 집에 와서 쉬는 거고 이런 거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이클이 하루가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2, 3일씩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때로는 일주일씩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그런 것들을 요즘에 맛보고 경험하고 있고, 그러면서 휴식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간절함,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런 사실 유튜브를 찍고 내 생각을 이렇게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내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이 틀렸다기보다는 나 근데 할 말이 있어. 나 좀 하고 싶은 말이 생겼어. 라고 하면서 이걸 켜서 뭔가 내 의견과 내 생각을 얘기할 때는 그게 바로 언제냐면 내가 휴식을 취한 집에서 있을 때란 말이죠. 일터에 가서는 나보고 말을 시켜도 말 안 나와요. 그냥 맞장구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집에서는 유튜브도 찍고 뭔가 지도 할 말이 많은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사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했던 내가 그냥 일터에 가면은 다 사실 나보다도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터에서 그 일에 손을 떼지 못해서 더 진짜 좀 짠한 분들이 많아요. 내가 더 팔팔한데 나보다 더 아직 그러니까 연세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들이 약간 말하자면 좀 삶의 그 안에서 그 현장에서 너무 찌들어 계신 분들도 있고, 그냥 일을 놓고 싶은데 못 놓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가 보이기도 하고, 이러면 되게 마음이 좀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제 안쓰럽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누냐면, 거기다 대고 내가 무슨 근데 말이죠. 세상은 이런 거고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그분들이 하는 말이 다 맞다고. 맞죠. 그렇죠. 맞아요. 이러면서, 일 안 하면 더 병나요. 막 이러고. 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쓸 시간이 없어서 부자가 된대요. 막 이러면서 그분들 치켜 세워주고, 그분들이 거기서 그렇게 어쨌든 애쓰고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칭송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분들 마음이 뭔가 뿌듯하고 으쓱으쓱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게, 그냥 뭔가 뭔가 아부를 떠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라도 마음에 위안을 받고 완전히 내가 틀렸다. 이러면 내가 일이 날 죽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드시게끔 그냥 쉬실 땐 또 쉬셔야죠. 쉬셔야 되겠지만, 그냥 그거를 본인들이 즐기고, 어쨌든 그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존중해드리고, 그냥 맞장구를 쳐드리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일터에서 하는 대화 내용을 보면, 그냥 비위 맞추고 있는 것 같은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네네. 이러고 약간 호응해주고, 뭔가 리액션 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소모가 좀 빠른 게, 그냥 단순 육체를 쓰고 노동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감정 노동을 또 쓰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분들에게 내 진심이 아닐 수도 있는 거를 좀 과하게 이렇게 맞장구 쳐주고, 또 비위도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스스로 좀 짠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내가 안 해도 되는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에너지, 그다음에 어떤 육체 에너지가 같이 이렇게 게이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내 맘대로 해도 되죠. 내가 내 맘대로 내 시간을 써도 되고 먹고 싶을 때 먹어도 되고. 근데 그 가면은 먹는 시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일하러 가면 그 시간에 먹어야 되고 그 시간에 안 먹으면 왠지 좀 눈치 보이고. 그리고 먹고 싶어도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그 시간에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아무 때나 핸드폰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집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생각, 하고 싶은 말이 떠올랐을 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집에 있을 때 항상 유튜브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은 처음에 일단 한 가지 얘기한 건 지난번에 그 파카를 입고 이거를 찍었는데 우리 집이 엄청 추운가 이 생각이 들까봐 쟤는 집에 난방도 안 되나 왜 저렇게 집에서 저렇게 잠바를 입고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되실까봐 그것도 좀 그냥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손발이 좀 차가워질 때가 있고 약간 뭐랄까 몸에 열이 많은 상태가 좀 아니에요. 혈압도 덩치가 큰 거에 비해서는 혈압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약간 좀 손발이 차다고 해야 되나?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냉증이 좀 있고 좀 냉한 편이었고 그리고 또 축구를 이제 보니까 안 보다 보니까 이렇게 더 그랬는지 그냥 우리나라 응원할 때도 막 맨발로 막 이렇게 서서 하니까 그리고 축구를 안 보다 보니까 긴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게 추워서 잠바를 꺼내놨는데 그게 있으니까 그냥 덮어 입어 쓰고 했던 거지 그렇게 뭐 되게 추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36분을 써버렸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은 끊고 그냥 이어서 가보죠 뭐.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는 그거였어요. Less is more. 제목으로 할 건데 Less is more라는 말을 제가 언제 봤냐면은 제가 잠깐 이제 남편을 만날 때쯤에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려고가 아니라 그 남편 만날 때쯤에 저는 이제 약간 연애나 결혼 이런 것들을 좀 포기하고 한쪽에 내려놓고 한 32살 때였는데 그냥 인생 만사 진짜 이렇게 막 약간 정냄이 떨어지는 것도 많이 생기고 그냥 너무 이렇게 약간 사람들에 대한 실망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막 열정이 막 이제 타오르던 시절이 있고 20대 때가 보통 그러잖아요. 막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리라 막 내가 나에게 막 진짜 내가 다 할 것처럼 그렇게 타오르다가 또 약간 26살 꺾어지면서부터는 내가 별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네. 좀 세상이 좀 무섭기도 하고 뭔가 나 못할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좀 위축되는 부분도 좀 있었다가 그래도 또 부딪혀서 나가서 해보니까 별거 아닌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괜찮다 또 힘을 얻어서 또 살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또 꼬꾸라지고 또 아니다 뭐 이렇게 막 엎어지고 접어지고 막 하다가 이제 그때쯤에는 약간 그래서 한번 산이라는 우리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등산을 하면. 그러니까 뭔가 헬스장이나 이런 데는 가봐도 그냥 거기도 역시 사람을 만나는 곳인 것 같고 또 뭐 등산도 마찬가지긴 하죠. 어디 가나 사람을 안 만나는 건 아닌데 그때는 그냥 다른 이제 완전히 좀 전환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다 귀찮고 그냥 다 귀찮아 산이나 타면 좋겠어. 그냥 내 몸을 힘들게 해가지고 그냥 육체의 고통을 인해서 내 마음의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이렇게 뭐라 해야지 상쇄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몸이 힘들수록 그런 게 좀 작아 보이잖아요. 몸이 많이 힘들면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심리 상담도 하고 놀이치료 이런 거를 있다가 그러니까 놀이치료 하면서 사실 캠핑이나 등산인 거에 관심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치료실이라는 환경이 되게 아기자기한 놀잇감들과 뭔가 상담을 할 수 있게 아늑하고 되게 코지한 분위기로 이렇게 잘 꾸며놔요. 놀이치료실, 심리상담실 이런 곳은 되게 프라이빗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자기 하고 싶은 장난감 이런 거 가지고 놀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공간이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아늑한 공간이긴 해요. 아늑하고 되게 소프트하고 따뜻한 그런 공간인데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저는 정작 그 공간이 뭐 이렇게 그쵸 제가 힐링을 느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더 이렇게 터프하고 뭔가 몸을 쓰고 내 몸이 녹초가 돼서 이렇게 내 몸이 딱 녹초가 돼가지고 기진맥진해져가지고 그냥 그런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아까 들었던 말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사라지고 그러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한 운동이 이제 등산이었고 그 등산을 하면서 뭐 캠핑도 가고 하면서 이제 저희 거기서 남편도 알게 되고 그런 건데 그 가장 그 선수같이 안 보이는 사람을 만난 거죠. 남편을 순수한 사람을.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쯤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남편하고 이제 아기들 낳고서 첫째 둘째 날 때까지도 저희끼리 캠핑을 많이 다녔어요. 캠핑 장비를 어설프게나마 막 멋진 장비빨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가서 쓸 덮고 잘 이불이랑 뭐 텐트 뭐 식기 이런 것들은 그냥 적당히 우리끼리는 챙겨가지고 집에서 쓰는 이불 가져가고 그냥 그다 가져가고 침낭 이런 거 아니고 캠핑 장비가 아니어도 우리끼리 그냥 쓰는 건데 어때요? 이러면서 그렇게 저희는 결혼해서도 한 5, 6년까지는 캠핑을 다 다녔단 말이에요.